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어요. 매일 운동도 하고 옷차림도 깔끔했고 사진 속 웃음도 나쁘지 않았죠.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예쁘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한다는 오래된 믿음이 숨어 있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요. 외모와 비교, 그리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점점 자신을 잃어가던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헬스장 거울 앞에서 덤벨을 들고 있었어요. 트레이너가 웃으면서 말했죠. 요즘은 필터보다 라인이에요. 그 말이 장난처럼 들렸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콕 찔렸어요. 괜히 불편했어요. 저는 허세 섞인 말로 대꾸했어요. 난 밸런스 괜찮잖아.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그건 건강 라인이에요. 그 순간 거울 속 제 팔이 조금 떨렸어요. 그때 처음 느꼈어요. 내가 누군가의 시선 속에서 작아지고 있다는 걸요. 밤 회식 자리에서 남직원이 말했어요. 선배, 예전에 더 풋풋했죠. 옆자리 후배가 키득거렸어요. 저는 술잔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넌 아직 계약직이잖아.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왔을 때 이미 후회가 밀려왔어요. 이상하게 씁쓸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창에 제 얼굴이 비쳤고 저는 마스크를 천천히 올렸어요. 그날 밤 제 얼굴이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어요. 윤서가 소개해준 남자를 만났어요. 작은 카페였고 남자는 경찰을 몰고 왔어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그런데 괜히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가 웃으며 말했죠. 이 차 연비 좋아요. 제 형편엔 딱이죠. 그때 괜히 기분이 이상했어요. 그의 솔직함이 오히려 제 안의 허영을 건드린 것 같았어요. 저는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계산서를 먼저 집었어요. 저 그만 갈게요. 그는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그날 창문에 비친 제 미소는 억지로 그린 표정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저는 남자를 본 게 아니라 제 불안을 보고 있었어요. 후배가 결혼한다고 했어요. 선배님도 곧 하실 거예요. 청첩장을 내밀며 웃는데 종이 끝이 유난히 반질거렸어요. 그 순간 괜히 울컥했어요. 그 웃음이 자랑처럼 느껴졌거든요.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미선아, 여자는 예쁠 때 해야지. 숟가락이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그 말이 너무 뼈에 박혔어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그 말 그만해. 그날 밤 현관에 서서 구두굽이 덜컥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깨달았어요. 나는 아직도 누군가의 기준 안에서 숨쉬고 있었어요. 미용실에 갔어요. 거울 위엔 연령대별 추천 컷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디자이너가 말했어요. 이건 20살 얼굴에 어울려요. 그 말에 괜히 허세가 나왔어요. 난동안이에요. 결혼정보회사 상담실. 모니터에는 남성 선호 연령 그래프가 떠 있었어요. 상담사가 말했죠. 현실적으로는 이 구간이 제일 많아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을 그래프 위로 올렸어요. 전 이쪽이에요. 그녀가 덤덤히 대답했어요. 그럼 추가 비용이 있습니다. 저는 카드를 꺼내 밀었어요. 괜찮아요. 집에 돌아와서 스프레드시트를 켜보니 합계가 조금 올랐어요. 숫자는 냉정했지만 그게 제 마음 같았어요. 차갑고도 정확했죠. 윤서를 만났어요. 그녀의 반지가 조명을 받으며 반짝였어요. 결혼하니까 편해. 그 말이 부드럽게 들렸지만 제 귀엔 조금 날카로웠어요. 저는 커피를 젓다가 말했죠. 좋겠다.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넌 예쁘니까 곧 할 거야. 그때 저는 갑자기 입이 굳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근데 내 남편 좀 평범하지 않아? 그녀가 미소를 거두는 순간 커피 김이 사라졌어요. 그날 이후 우린 조금 멀어졌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질투는 그렇게 조용하게 스며드는 거였어요. 어느 날 사교 모임에 초대받았어요. 모두 화려했어요. 여성들이 들고 있는 가방, 차키, 말투. 누군가 제게 물었어요. 포르쉐 좋아해요? 저는 무심한 척 말했어요. 저도요. 그 말이 혀끝에 닿았어요. 거짓이었지만 그게 더 익숙했어요. 파티를 마치고 주차장에 내려갔을 때 제 차 범퍼의 흠집이 눈에 들어왔어요. 손톱으로 그 자리를 문질렀어요. 조금 서글펐어요. 그날 밤 저는 SNS에 해시태그 오늘은 포르쉐라는 글을 올렸어요. 그때는 그게 자존심이라 생각했어요.
그 다음엔 현수가 나타났어요. 그는 나보다 어렸고 누나 멋있어요. 라며 웃었어요. 그 말이 달콤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회사에서는 희망퇴직 메일이 돌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그가 말했어요. 사업 자금이 좀 막혔어요. 잠깐만 도와줄 수 있어요? 그때 저는 잠시 멈췄어요. 그럼 날 떠날 거야?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은행 앱을 열었어요. 송금 버튼을 눌렀죠. 송금 완료라는 글자가 뜨자 이상하게 숨이 막혔어요. 그날 저는 사랑보다 두려움을 택했어요. 윤서의 신혼집을 방문했어요. 거실은 조용했고 커피 향이 진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남편이 아침마다 커피 내려줘. 저는 억지 미소를 지었어요. 좋겠다. 그녀가 말했어요. 너도 곧 그렇게 될 거야. 대출 있지? 그녀가 말없이 컵을 치웠어요. 엘리베이터에서 혼자 눈을 감았어요. 그날 세상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며칠 후 연체 문자가 왔어요. 윤서가 전화를 걸었죠. 괜찮아? 도와줄까? 저는 짧게 말했어요. 됐어. 그녀가 다시 물었어요. 정말 괜찮아? 넌 운이 좋았던 거야. 전화를 끊었어요. 거울 속 제 입이 움직였어요. 불쌍해. 그때 그 말이 제게 향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윤서의 SNS에 제 악플이 달려 있었어요. 작성자는 저였어요. 손가락이 떨렸어요. 삭제할까 망설였지만 알림이 울렸어요. 좋아요 1. 그 순간 눈앞이 하얘졌어요. 괜찮아. 중얼거리며 폰을 놓쳤어요.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짧게 났어요. 그날 밤 어둠이 방을 완전히 덮었어요. 휴대폰 화면을 보던 중 낯선 계정에 댓글이 달렸어요. 불쌍하다. 아직도 저러고 사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댓글을 지웠는데 다시 달렸어요. 지워도 다 봤어요. 손이 떨리고 화면이 미끄러졌어요. 꺼지라고 중얼거리며 폰을 세게 눌렀죠. 그때 불이 꺼졌어요. 알림도 소리도 사라졌어요. 어두운 화면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었어요. 괜찮아. 말끝이 흐르던 순간 손에서 폰이 떨어졌어요. 탁! 물컵이 넘어지고 차가운 물이 발목을 감쌌어요. 눈앞이 하얘졌고 머릿속이 텅 비었어요. 그리고 멀리서 삐 하는 소리만 들렸어요. 눈을 떴을 때 병원 천장이 보였어요. 간호사가 물었어요. 보호자는요? 없어요. TV에는 자막만 흘러가고 있었어요. 여자는 자신을 사랑해야 사랑받는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스쳤어요. 예뻐야 사랑받지. 나는 거울을 대신해 창문을 봤어요. 유리가 내 얼굴을 비췄어요. 민낯이 낯설지 않았어요. 손가락으로 얼굴을 훑으며 중얼거렸어요. 그래, 이게 나야. 그때 처음으로 숨이 고르게 쉬어졌어요. 이제야 조금 편해졌어요. 퇴원날 휴대폰을 켰어요. SNS 알림이 잔뜩 쌓여 있었어요. 손가락이 앱 아이콘 위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길게 눌렀어요. X 표시가 떴어요. 삭제. 햇살이 창문을 덮었어요. 눈이 부셨지만 따뜻했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거울 대신 창문을 봤어요. 밖은 여전히 밝았고 바람은 부드러웠어요. 지금은 알아요. 사랑받기 위해 예뻐질 필요는 없었다는 걸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확실히 알겠어요. 나를 사랑하는 게 결국 내가 살아가는 힘이었어요. 사람들은 말하죠. 예뻐야 사랑받는다고. 하지만 진짜 예쁨은 남이 보는 거울 속 얼굴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마주보는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거울 속의 자신을 너무 미워하고 있었다면 이 이야기가 조금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세요.